기자회견 하나가 윤석열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죠. 윤석열이 천재면 숨길 수 있어야 돼. 사람을 속이려면 저게 연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건 그 사람이 천재인 거죠. 얘는 근데 그냥 나와서 바보짓 하는 거를 국민들은 보고 있어 이렇게. 수준을 우리가 더 높으니까. 근데 자기 깐에는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고 나서 윤석열이 대답할 때 항상 토다는 거 있죠. 간만에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붙이고 혼자서 막 구구절절 떠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듣는 사람들은 기자 질문이 뭐였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답하는 내용이 기자의 질문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거든. 맞아, 지 하고 싶은 말에. 네,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들 의아한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난 솔직히 검사도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캐릭터면. 아니 검사가 딱 돼갖고 어떻게 여자랑 결혼을 했더니 막 주가 조작해버리고 그런 짓 해왔던 거잖아요. 검사 남편을 만나서.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마누라라도 그거 구속감이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계속 뒷배가 돼준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경찰들이 빡쳐가지고 내사 보고서 돌리면서 이슈화 시키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윤석열이 민낯이에요. 근데 검사도 과분한 놈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정된 사단이 난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과하라고 특검 받으라고 하니까 2시간 20분 동안 개판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란 자리가요. 있으나 마나한 자리여도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만 원래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하게 있어도 국가는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내가 똑똑한 총리 하나만 임명 잘해도 내 친 돌아간다고요. 그 윤석열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나 김건희 지지율을 올리는 건 두 사람이 언론에 안 나타났을 때 부끄러움이 좀 덜 생긴 보수들이 조금 올려주는 지지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 순간 해외 순방을 하든 국내 내치에 나오든 간에 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건 자신들보다 수준 높은 70% 이상의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저 여자가 그 여자라며. 제가 대통령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자기 의지로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야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 라고 그 압박을 넣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저게 대통령 맞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사과 많이 하고 오라고 해서 사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사과했잖아. 뭐에 대해 사과하셨는데요? 사과했잖아. 그건 모르겠고 와이프가 사과 많이 하라고 해서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재수없는 게 태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지들 말처럼 여론조사를 하면 아니죠. 기자회견을 하면 여론조사가 올라갈 거라는 뇌피셜이 분명히 있었다 그랬죠. 기자회견 전날. 우린 지지율 30%까지 올린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라면서요. 그런데 국민들이 세세하게 그게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 안 된 건 압니까? 기자회견했는데 그 다음날 나왔던 여론조사 또 떨어졌더라. 이게 또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길도 이상하게 한 거야. 차라리 갤럽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전날 하던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서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잘할 리도 없었지만 그리고 나서 주말에 대형 집회들이 막 있으면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BS까지도 KBS까지도 집회에 대한 뉴스를 해줘요.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왜 30만 명 모였을 때 MBC, JTBC 같은 데는 탑으로 첫 곡지로 보도했거든요. 촛불행동이 2년 넘게 촛불행동 집회를 해봐야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뉴스도 안 보면은 촛불 집회가 있었어? 2년 동안 했는데.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추세가 돼버리는 거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는 거고 국민들은 이제 집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내일은 집회가 또 엄청난 집회가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가 이런 거죠. 허리를 숙였는데 뭘 사과했냐는 걸 모르는 거. 저거는 아까 야수님이 쓴 용어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금치산자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최소한 말을 꾸며낼 줄이라도 알아야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그 사과한 거에 대한 대상이 불분명하니까 뭐에 대해서 사과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자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서두에서 했던 이야기, 기자회견문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반복해도 돼요. 지금 국제정세도 어지럽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내 경제가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도 심각하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자리는 넘어갈 수 있다고. 근데 그 말조차 못 꾸며내잖아요. 그 세세하게 사과하는 게 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빡치냐면 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 삼는지에 대해서 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수사받을 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밑자락을 깔아놓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저 앞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까지는 다 참모들하고 짰던 것 같아. 거기까지는 짠 거고 그 뒤에 이제 직문직답한 거는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뭐 기자회견 어떻게 한다라고 이미 그 서류가 소문이 돌았잖아요. 어떻게 대응한다. 별거 없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는 뭐 끝장 토론하겠다고 했는데 2시간 좀 넘고 나니까 역시 쟤는 좀 조류에 가까웠어요. 정치적 조류. 미리 예상했잖아요. 만약에 진짜 끝장 토론을 할 거면 오후 1시에 시작해야지. 밥 다 먹고 식사 든든하게 하고 오세요. 몇 시에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오후 5시, 6시 되면 김밥 한 줄씩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지 끝장 토론이지.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 되니까 우리 밥 먹어야 돼요. 우리 애기 밥 먹어 배고프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방송을 짧게 하면 2시간, 길게 하면 3시간 넘기도 하잖아요. 우리 끝장 방송을 하면. 우리 끝장 방송이잖아. 저보다 훨씬 길게 했잖아. 그러네. 기자회견보다 길게. 그러면 김건희 질문하니까 이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 이제. 사람 그런 거 있잖아. 잘못한 놈이 그 죄 지은 자가 범인이다처럼 김건희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발끈발끈하면서 이제 말이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그 고개 숙이고 인사할 때는 사람들이 기대가 컸대요. 보수 쪽에서 완전히 바뀌려나 보다 했는데 본인 성적이 바뀌냐니까 유명한 속담이잖아. 사람 바뀌면 뒤져요. 그렇죠. 유명한 속담이지. 그리고 어제 했던 것 중에 이거지 이제. 새벽 5, 6시 잠 안 자고 내 휴대폰으로 계속 답장하더라. 저게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도 핸드폰 이렇게 굳이 남의 거 안 보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 모니터도 안 보는데 저런 짓을 어떻게 하냐. 심지어 답장까지 했다는 거는 진짜 지금까지 검찰에 있을 때도 개입한 사건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거죠. 어제 윤석열의 맥락은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피곤해 자고 있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정도를 했다는 건데 김건희가 그런 캐릭터입니까? 김건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캐릭터냐고. 아니죠. 1억도 줄 수 있지 이미. 자 어제 윤석열 말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또 성대모사 하라는 건데 너무 길다. 나 아니 이 지쳐 정도는 솔직히. 너무 재밌어.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5, 6시인데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갖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런 거 좀 이런 거 좀 잘해라는 사람들이 나 못하겠다. 사랑한다고 씨발. 아니 이게 잠깐만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고맙습니다라든지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자발적으로 문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선거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대모사가 안 되네. 힘드네. 그러니까 저 말 맥락 속에서 얼마나 사랑이 묻어납니까? 우리 와이프는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니까 나는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첫 문장부터 저는 좀 뜯어보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5시, 6시. 저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5시, 6시에 이거 윤석열이 일종의 일어나나? 당뇨 전조 증상입니다.
이게 당뇨 전조 증상이나 당뇨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음을 하면 새벽에 깹니다. 아,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가야 되나?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혈압이나 이 혈액순환 때문에 이 간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한 번씩 깨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저거는 굳이 내가 의혹을 제기하자면 어쩌다 저런 경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이는 저 시간에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왜냐 4시까지 잡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 근데 저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답을 한다는 게 이제 본인한테는 특이했던 거는 새벽까지 저 핸드폰을 가지고 답을 한 거였고 평상시에는 그냥 편하게 윤석열이 옆에 있을 때는 핸드폰으로 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뭐 어떤 대통령들을 지금도 꽤 많이 한 20대 정도까지 놀랍게도 저런 자가 대통령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검사했다는 것도 안 믿긴다니까. 근데 검사 와이프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이게 진짜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랑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잖아요. 새벽에 네, 주고받고. 3시, 4시. 자기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윤석열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이 중에는 샤넬백 찍어 안 보내고 샤넬 화장품 찍어 안 보낸 사람이 있었겠느냐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도 이렇고 윤석열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아무 핸드폰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핸드폰을 바꾼다고 그런 연락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핸드폰을 웃겨. 바꿔서 번호 변경했다고 다 날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번호 변경을 하더라도 김건희가 또 답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은 이것도 이제 이것죠. 또 성대모사 해야 돼요? 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 대외 활동이야 제2 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와서 무슨 해답이라고 제2부속실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너무 늦었고요. 우리는 사법 처리를 원하는 거고. 아 근데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이게 문제가 네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게 왜 싸움거리가 돼요? 나도 그거예요. 저거는 내가 아까 이 전방송에서 그 의혹을 제기했어요. 김건희 보라고 한 말이라고. 저 말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면 심리가 저 즉석으로 튀어나온 말이잖아요. 끊임없이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을 됐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멈추려면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면 못 멈춘다는 소리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까지 부부싸움도 사실 안 했던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말을 들었지 굳이 싸움하지 않았고 왜 우리가 이전에 선거 그러니까 후보 시절 때 보면은 윤석열 손에 막 이렇게 핥힌 자국이라던가 이런 걸로 막 이야기가 많이 고양이 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막 어떨 때는 경호원들이 들었을 때 집안에서 막 큰 소리가 나더라. 싸우는 소리가 나더라. 막 이런 이야기 루머들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싸움이 그런 싸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찍소리라도 할 수 있어야 그걸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확실히 그래. 어제 들어왔을 때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이렇게 꿀밤 맞았을 것 같아요. 욕 좀 먹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이야기잖아. 왜 밤에 4, 5시에 새벽에 내 핸드폰을 본다는 내 얘기를 왜 했어? 이런 이야기는 싸웠을 것 같습니다. 칠칠맞지 못한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말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뭐 박근혜, 이명박은 조금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공적인 자리에 누가 반말을 해요. 자기 비서들이지만. 그리고 밖으로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끝장 토론이라고 해놓고 뭐 이제 하나 정도만 더 해. 라고 이걸 마이크에 다 들리게 하니까 사실 이 사회 보는 여자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막 TV조선 출신 대변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저게 카메라가 켜져 있어도 저런 식인데 꺼져 있으면 얼마나 하대할까. 자기 동료 검찰들한테도 쌍욕하면서 책상에 다리 얹고 하던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저께 한겨레의 헤드라인인데요. 되게 공감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김건희만을 위한 광대극 이제 막을 내릴 때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윤석열 자체가 국민을 위한 국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를 위한 국정을 하다가 국회와의 관계가 다 나빠졌고 이제 탄핵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를 위한 광대국이지 어떻게 국정이에요. 그래서 김건희한테 모든 권력을 쥐어주니 온갖 비리들이 뛰쳐나와. 우리 여러분 명태균 게이트만 했습니까?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고속도로 종점 바꾼 거, 관저공사, 그렇죠. 뭐 그 외에다가 무슨 21g 관련한 온갖 의혹들이 막 뛰쳐나오고 용산 어린이 정원 관련한 게 뛰쳐나오잖아요. 김건희가 윤석열 위세를 믿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김건희만을 지키기 위한 광대극이잖아요. 근데 왜 광대극이냐. 윤석열이는 뭐 잘나가지고 김건희를 사랑하는 마치 그 보통 사람들이 부인 사랑하는 것처럼 어저께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는 보통 가정집 여자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김건희를 보면서 진짜 분노하는 게 김건희와 관련된 논란에는 항상 결론이 돈입니다. 국민들이 그게 분노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김건희가 쇼핑에 미친 여자여가지고 그냥 뭐든지 뭐 패션쇼 쫓아다니고 무슨 화려한 행사 쫓아다니고 만약에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뭐 또 사치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옹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돈이 따라다녀요. 그 얼마나 분노스럽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항상 자기 이익을 챙기고 다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순진해서 그래. 남이야. 예. 김건희의 중점 사업인 개고기 문제하고 마음건강 문제로 예타 없이 지금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광대극이죠, 광대극. 근데 지금 보니까 전 국민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지역 할 거 없이. 그중에 어제 대학생들. 지금 대학생들 10개 단체가요. 국민 기만하지 말고 내려오라. 대국민 담아 보고 나니까 안 되겠다.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에요. 이걸 발로 차버렸죠. 윤석열이가. 저 학생들, 청년들 말고 대학 교수님들. 야, 대학 교수님들 지금 시국선언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냥 포기해버렸어.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루에 지금 보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민교협.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 교수님들. 하나만한 기자회견이었다. 윤석열 정권 이양 준비해라.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잖게 말씀하셔서 이제 정권 이양인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고 서울대 뭐 합니까? 지금 자랑스러운 대통령 배출했는데 서울대 뭐 하냐고요. 조국 집회 하던 등신들 다 어디 갔습니까? 자, 내일 집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요. 내일 집회는 같은 장소, 같은 무대에서 집회를 하는데 각자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중에 민주당 집회도 그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촛불행동 집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딱 그 자리예요. 네. 보통 7번에서 하거나 8번에서 하거나 뭐 네.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갑자기? 대표님 죄송합니다. 내가 대표님 성대모사는 안 됩니다.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역사의 분기점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나라 여러분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다가오는 11월 9일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력을 가득 메워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11월 2일 날 가득 메워달라 그래서 또 나갔었는데 9일에도 메워달라고 하니 또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주는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연합 집회가 또 맞아요. 있어요. 연합 집회. 매주 계속 커지지 이제. 내일은 50만 원 와야죠. 매주 토요일에 저녁 약속은 시청역 부근, 남대문, 회현, 광화문 요쪽에 또 맛집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잡읍시다. 예, 그리고 지금 야당들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예요. 조국혁신당,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끝났다. 김건희라는 주어가 빠진 사과, 내용을 알려주면 사과하겠다는 배짱, 벌거벗은 임금님, 국민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마저 날려버렸다. 조국혁신당, 공약 지키십시오. 3년은 너무 길다. 너무 깁니다. 자, 다음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입니다. 빨리 끌어내립시다. 개념 없는 인간의 실체를 봤습니다. 반말 추임새까지 보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계속 트집 잡고 비방하니 억울하다. 그래도 참고 있다. 뭘 더 바라나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끝까지 간다. 이 정도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가장 빠른 방식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등에서 다 똑같은 메시지 내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집회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이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 윤석열 탄핵 집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같은 장소 같은 무대 같은 마음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11월 9일 시청역 8번 출구에서 4시 오후 4시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 대회 하고요. 1시간 후에 촛불행동이 제114차 촛불대행진합니다. 그리고 6시 반에 민주당 집회를 합니다. 제2차 국민행동의 날.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면 행진을 같이 합니다. 와 좋다. 보통 이제 집회 나가서 행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집회 나가면 행진하는 게 재밌거든. 네. 근데 그래서 행진할 때 또 그거 지켜보시던 시민들도 합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하는 게 재밌는 분들은 또 4시 이전에 나오실 것 같고 촘촘하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저거 약간 딜레이가 될 거예요. 같은 장소에 무대 정리하고 뭐 현수막 갈고 하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근데 무대에 올라가신 분들이 3분만 하라 그러면 보통 한 6, 7분 하는 게 기본이라서. 근데 한 분만 하라 그러면 푸나님 1분 하고 내려오시잖아요. 아니 그거 지루해 할까 봐 그러는 건데. 네. 자 여러분 2가지만 해주세요. 채팅창 상단에 있는 이재명 대표 탄원 서명 저거는 안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해주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다 했겠지 하고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0만 명 채워서 올리면 뽀대 좀 나잖아요. 뽀대. 어차피 무죄 날 건데 100만 명 탄원서까지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권리당원이 150만인데 100만 명 못 채우면은 국민의힘에서 또 뭐라고 비아냥되겠습니까? 맞아. 꼭 해주시고요. 네. 거기에 어느 지역에 사느냐 뭐 저 동작구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3가지만 써주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지금 아마 우리 방송 중에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건데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줘줘보세요. 나 했다 1번. 그리 안 하신 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전 남친에게 오랜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니? 이거 근데 하나 저 해줘. 주말에 이제 현장에 가서 집회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 서명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 온라인이 훨씬 빠르지. 거기 가가지고 해봐야 몇백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온라인에서 하고 나가세요. 대신에 중복은 하지 마세요. 중복을 하게 되면 그게 조작이 돼버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중복 가능이라고 쓰셔도 저 사람은 우리 이쪽 진영 아닌데? 그럼 우리 빨리 지웁니다. 한 번씩만 일본 하세요. 엄청나게 올라오셨잖아요. 다 하셨네요. 오늘 다 못하신 분들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시면은 있잖아요. 홈, 동영상, 쇼츠, 라이브, 뭐 커뮤니티 가시면 지금도 여러 번 올려놨기 때문에 꼭 네. 들어가서 보시기 위에 바랍니다. 메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집회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쪽 사기가 올라갔다고요. 우리가 2년 반 동안 우리 진영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니 모든 국민이 윤석열 못한다 했는데 결정적인 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지율은 지금 개차반으로 수직 낙하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안 나오시면은 윤석열 못 끌어내려요. 윤석열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마 11월 14일 날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는 그 주에도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나오셔야 윤석열이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야 김건희 특검이라도 통과시킬 건데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반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결국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미어 터지게 나오면 무조건 다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나라의 인구의 3.5%가 움직이면 정권이 무너진대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그게 180만에서 185만 명 정도. 얼마 안 되네. 예. 우리가 해본 적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할 때 그 거리에서 최대로 많이 나왔을 때가 200만에서 맞아요. 250만까지 추정하잖아요. 빽빽했어요. 예. 그 정도로 나오면은 분명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집회는 밝은 대낮이었고 엄청 더웠죠. 그런데 내일 집회는 추워요. 밤에 날씨가 기온이 떨어진다고 이래서 롱패딩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 14도 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입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집회는 캄캄할 때 할 거예요. 이제 촛불을 들어야 돼 진짜로. 호리씨를 들거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지루한 공방이 몇 주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우리가 아니라고 했던 거 여전히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나라 안 만들었을 거고,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임기가 2년 반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래 희망은 생기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건 공화당이 됐다는 것이고, 공화당이 됐다는 건 한국의 민주당이 된다는 겁니다. 야. 역사의 진리 같은 거예요. 자, 새날 물러갔다가 집회 때 뵙고요. 저 시사 방송은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